예, 예, 기사했습니다. 6페이지요. 권리 종류 부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로마자 1번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이래 권리를 분류해 보면 재산권인 권리도 있고 인격권인 권리도 있고 가족권, 신분권인 권리도 있고요. 사원권인 권리로 이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네 가지가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분류로 이래 보시면 되고 재산 보시면 내 재산 중에서요. 동그라미 1번 물건도 있죠. 물건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가 이래 물건이 이래 되게 됩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겁니다. 물건을 이래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받는 걸 물건이라고 부르고 2번 채권은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급분을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돼요.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3번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특허권 이런 거죠.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지식재산권이 이래 되게 됩니다. 다 재산입니다. 이것도 재산이 이래 되게 되니까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저작권 제일 불어내가 요즘 도끼 아닌가 도끼 그러니까 도끼가 저작권으로 어마어마한 수입을 이래 누려가지고 막 자동차도 되게 이렇게 좋은 차들을 많이 집도 좋은 집대 이래 살게 되는 거 그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 수입을 이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나? 그 도끼보다 더 유명한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 뭐 주영훈인가 뭐 걔도 엄청난 그게 있고 뭐 다른 유명한 사람들 많을 건데 도끼만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 도끼보다 더 좋은 애들도 좋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됐고 그다음에 인격권 내려오시면요. 권리 조차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이래 누리는 것을 내용을 하는 권리를 인격권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인격권이 명예권입니다.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인격권이 되게 되는데요. 인격권의 침해가 있으면 불법 행위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여되겠죠. 명예훼손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판례는요. 사전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침해 행위의 금지 청구권을 인정해요. 금지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라는 게 한번 훼손되고 나서 다시 손해배상 받는 거는 별 의미가 없죠. 별 의미가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훼손되지 않도록요. 미리 사전 예방적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게 이래 되게 되는 게 그게 인격권이 이래 되게 되죠. 박유천 이런 애들도 지금 다 무혐의로 나왔죠. 무혐의로 나오게 이래 되는데 근데 걔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막 변기 뭐 화장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계속 잔상에 남아가지고 잊혀지지 않게 이래 되게 되고 또 그걸 또 계속 강의에 써먹는 놈도 있고 이래 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사전적 예방적 구제 수단이 되게 필요한 걸 이래 보여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그 인격권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족권인데요. 가족권이란 가족 간의 신분에 따른 생활 이익을 이래 내용을 하는 권리를 이래 말하게 되고 일정한 신분을 전제로 법률 관계가 전개되기 때문에 신분권이라고 이래 부르기도 하게 이래 되게 되죠. 그다음에 사원권은 사단이 구성원이요. 지위에서 사단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권리 의무를 사원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단체 구성원만 할 수 있는 권리들 그러니까 뭐 결의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단체 구성만 투표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이익 분배 청구권 이런 것들도 단체 구성원이 돼야지 이익 분배를 요구할 수 있게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사원으로서 갖는 권리 사원권이 이래 되게 되겠죠. 그러면 로마자 2번 이게 중요하죠. 작용, 효력, 효력에 따른 분류가 되게 되는데 권리는요 그에 주어진 법률상 힘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1번 지배권, 2번 청구권, 3번 형성권, 4번 항변권으로 구분이 이래 되게 됩니다.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처리가 이래 되게 되고 이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민총을 40문제 내다 보니까 별의별 문제 다 내요. 별의별 문제 이래 다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건 내놓고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내놓고 딴 거 하나 넣어가지고 뭐 이질적인 걸 골라라 이래 출제하는데 그때 뭐 인격권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이래 답을 만든다든지 이래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작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힘에 따른 분류가 되게 되는 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게 되겠죠. 요즘은 노무사 시험은 이 앞부분을 잘 안 내요. 앞부분을 이래 잘 안 내고 대리를 막 3개, 4개 이래 낸다고 대리 문제만 한 4문제까지 이래 12문제 중에서 대리를 막 기본 3문제는 깔아놓고 출제해요. 그래 많이 나오면 4개 나오고 원래도 의사표시 대리 이쪽의 거의 반 가까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권리 변동 그쪽으로 막 집중해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출제가 되게 되니까 앞에 법인까지 해가지고요. 권리 주체나 법인까지
문제까지 해가지고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서 그 많은 뭐 미성년자니 태아니 그다음에 뭐 그 부재 실종이니 뭐 다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법률행위, 권리변동 그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이래 되게 되니까요. 그래 그 집중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뭐 특정 부분 앞부분만 이래 그 미성년자만 죽도록 해가지고 뭐 하면 한 문제도 못 맞춰 한 문제도 이래 나와주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뭐 한 문제도 없는 이런 그런 문제가 되니까 신이칭 이거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신이칭, 성실원칙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나오게. 되게 되니까요. 물론 뭐 출제 경향은 바뀝니다. 이게 뭐 그 워낙 고정된 게 아니고 이래 그 오락가락하면서 이래 바뀌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래 그 예상해서 작년처럼 나오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그 민총을 되게 어렵게 냈거든. 되게 어렵게 냈고 채권을 그나마 좀 쉽게 내가지고 사람들이 채권 때문에 이래 붙게 이래 됐는데 근데 그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막 그 채권을 버리고 이래 그 시험장 들어가신 분들은 민총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이래 보게 이래 판례를 굉장히 어렵게 구성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쉽게 그 못 맞췄어요. 그걸 민총을 못 맞추고 채권을 또 버렸기 때문에 쉽게 나와도 그 버린 사람들은 맞출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수가 꽈락 안 나와도 그 점수가 낮아서 떨어져 버립니다. 점수가 낮아서 이래 떨어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자, 1번 지배권.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배권이라고 부르는데 대개 물건입니다. 물건이 지배권으로의 성격을 이래 갖고 있고 2번 지배권에 대해서 제3자가 침해 행위를 하면요. 불법 행위를 구성해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아까 말했지만 물건을 내 거를 누가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이래 되게 되고 내 집에 누가 들어와서 사는 거 이것도 침해입니다. 그죠? 침해가 이래 되게 되니까 내 땅에 건물 짓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침해가 되게 되고 본래 지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권능을 줍니다.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자는 돌려주세요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치워주세요라고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미리 예방도 청구해요. 예방도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그때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겠죠. 술 먹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오바이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막 입에 막 그 물이 막 새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려주세요 입구를 이래 그 돌려주세요라고 나 쪽으로 이래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돌려주세요라고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청구권입니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요, 즉 자기나 부자기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청구권은 그 채권에서 나오는 게 보통이지만 다른 권리의 기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도 물권에서도 나올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뭐 우리 상속법 가보면 뭐 상속회복 청구권, 부양 청구권 이런 거 있습니다. 아빠가 나를 좀 먹여달라고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 부양 청구권이 있게 되게 되니까 그런 그 청구권은 다른 쪽에서도 나올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배권하고 청구권하고 뭐가 다를까요? 지배권하고 청구권하고 차이점. 남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는 게 지배권. 그러니까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거니까 누가 뭐 도움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연필 쓰면 되고 그다음에 책 공부하면 되잖아. 공부하면 이래 되게 되는 그게 지배권이고 청구권은요. 도와줘야 됩니다. 얘가 가져와 줘야 되는 거. 그래서 돈을 갖고 오라고 청구했을 때 얘가 돈을 들고 와야지 내가 만족을 얻게 이래 되게 되는 거지. 청구만 연락했다고 해서 내가 만족을 얻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있어줘야 되는 거 그래야지 만족을 받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 게 그게 청구권의 특징이 이래 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형성권이 중요하죠. 형성권은 권리자 의사표시만으로요.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을 이래 가져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변동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 행위를 기다리지도 않는 겁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긴 하는데 내가 그냥 일방적 의사표시만 하면 그냥 자동 변동돼. 자동 변동이 이래 돼 버리는 거. 그게 형성권이 이래 되게 됩니다. 모세급입니다. 모세급. 그러니까 그냥 바다가 갈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래 되게 되는 게 형성권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강력한 권리다 보니까요. 강력한 권리다 보니까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형성권을 갖는지를 법의 규정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지. 아무 사람이 형성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이게 상대방이 방어 수단이 없어요. 이게 뭘 대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고 그냥 바다가 갈라져라 이렇게 하면
갈라져 버리는 이래 그런 느낌이 이래 되게 되니까 상대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게 이래 되게 되고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철회. 한번 행사하면 임의로 번복을 못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철회가 제한이 이래 되게 된다는 게 그게 형성권의 특징입니다.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고래가 피해 줬는데 다시 또 붙어 그래가지고 고래가 또 안 피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또 갈라져. 이래 돼 버리면 고래가 되게 힘들 거 아닙니까? 힘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상대방의 불안정하게 만드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그 우리 민법에서 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게 민법은 양자를 공평하게 취급합니다. 공평하게 이렇게 취급하고 한쪽만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 형법은 사회 질서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그 만든 법이거든.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그 처벌하기 위해서 그 사회 질서 안정을 위해서 형법을 만드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그게 민법이거든. 따라서 한쪽만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양쪽을 모두 공평하게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런 강력한 권리를 갖는다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을 갖는다면 얘도 어떤 대응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대응수단이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최고권입니다. 최고할 수 있는 권리 최고권을 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최고가 우리 민법에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두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확답을 촉구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의미 그러니까 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확답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최고가 있고 또 하나가 이행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최고가 나와요. 최고가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문맥상 봐야 돼요. 문맥상 보고 물어본다는 의미로서 지금은 최고권입니다. 최고권이 되게 되는데 할래 말래 빨리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할래 말래 그러니까 네가 빨리 바다를 쪼갤 것 같으면 빨리 쪼개고요. 안 그러면 안 쪼갤 것 같으면 안 쪼개지 마라라고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지 고래가 이걸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이렇게 위치를 잡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얘가 빨리 결정을 안 내려주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상대방은 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을 할래 말래라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최고권을 주게 이래 되게 되고 자 그다음에요. 이 사람이 형성권을 행사하면 형성권의 효과가 이래 그 권리가 변동될 거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이래 되게 될 건데 문제는 물어봤는데 얘가 답을 안 해버립니다. 답을 하지 않고 결정을 선택장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게 이래 되고 시간이 흘려버리면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간주시켜 버립니다. 민법에서 법 조문에서 효과 하나를 간주시켜 버리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때 간주될 때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공식이 하나 있는데 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걸로 지금 상태가 이래 유지되는 것으로 지금 상태를 유지시킨다라고 그래 기억을 해두시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에 맞춰 가지고 이래 정리를 해두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게 되고 대표적인 그 조문이 채무인수 부분 455조 455조에서 채무인수 부분인데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이 사람 채무를 얘한테 이전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일반적 채무인수는 얘는 탈락하고요. 나가고 면책적으로 면책돼 버리고 얘가 새로운 채무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의미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얘네 둘이 채무인수 계약을 했을 때는요. 절대로 효력 발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함부로 바뀌어버리면 얘가 황당하거든. 얘가 황당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력, 자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갑자기 자력도 없는 사람한테 채무가 넘어가 버리면 내가 돈을 못 받게 되거든.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채무자가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그 신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 믿음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얘네 둘이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했을 때 효력 발생하려면 얘가 승낙을 해야 되거든. 승낙을 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승낙하면 바뀌고 거절하면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거절하면 바뀌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줘야지 되게 되는데 이걸 결정을 안 내려주고 있으면 얘네들 똑같이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최고권이 있게 이래 되게 되고 최고했는데 결정을 안 내려줘. 결정을 내려주려면 하나로 효과를 의제시켜 버린다고 간주를 시켜버리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때 간주될 때는 지금 상태가 유지돼야 돼. 지금 상태가 유지돼.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아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지금 채무자가 그대로 남아 있으려면 거절로 봐야 되겠네요. 거절로 봐야지 을이 그대로 남아 있게 이래 되게 되는 겁니다. 455조 2항이 나와 있습니다. 455조 2항에 그러네. 이게 한 10개 이상 나와요. 조문에. 우리 그 민총과 채권만 보는 시험에서 10개 이상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조문 자체를 이래 바라볼 때 그런 거고 해제권 형성권이죠. 해제권 형성권입니다. 그러면 해제권 나오면 꼭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는 권리 그게 최고권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고 물어봤는데 해제권 행사 안 하면 지금 상태 유지돼야 되니까 해제권 소멸됩니다. 해제 전의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제권 소멸이 이래 되게 되고 이해관계권 이런 것도 나오거든. 이해관계권이 형성권인데 이해관계권이 있으면 상대방 물어보는 권리 주고 물어봤는데 안 해.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권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이 이래 되게 되니까 항상 같은 포맷으로 이래 나오게 되게 되니까 형성권 나오면 같은 기준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형성권은 두 가지 유형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해제해지권, 상계권, 예약완결권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데 오른쪽에 반드시 소송으로 판결받아야지 효과가 생기는 게 하나 외우셔야지 되게 되는 게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이것도 기출이죠. 채권자 취소권도 실제 출제가 된 적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재판상 행사가 필요한 거 그걸 기억하시고 그다음 밑에는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본질이 형성권입니다. 이름은 청구권인데 청구권이 아니고 실질은 청구권이 아니고 저기 형성권의 실질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치료, 정감 청구권요. 정액, 감액을 합친 말입니다. 정감이라는 게 정액도 되고 감액도 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임대차에서 나오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거기서 나오고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깎아달라 이 말이죠. 그 담보 책임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이게 청구권이 아니니까 상대방 행위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하면 매매는 그냥 대금은 깎인다 이 말입니다. 깎이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그 담보 책임에서 일부 타인권리 매매가 아니면 수량 부족인데요. 100평을 샀어요. 10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100평을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주고 평당 만 원 주고요. 100만 원 주고 100평을 사오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100만 원 주고 사왔는데 평수를 재해 보니까 80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80평밖에 안 되는 거. 이게 수량 부족이거든. 수량이 부족하게 이래 되게 될 때 그때 매수인은 이거 100만 원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00만 원 줄 이유가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대금을 깎아 주세요라고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청구권으로 돼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에요. 깎아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80평 줘놓고 100만 원 받아서는 안 된다고. 따라서 이거 20평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20평치는 20만 원은 그냥 자동적으로 안 줘도 되는 것으로 형성권이니까 바로 변동되는 것으로 이래 보게 되게 되는 게 그게 형성권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항변권이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요. 일정한 사유에 따라서 그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그걸 항변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특징이 얘가 얘한테 청구를 했는데 청구권을 이래 행사했는데 이 청구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청구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청구를 받으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죠. 자기나 부자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유를 들어서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원래는 해야 될 사람인데 다른 사유를 들어서 얘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걸 항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항변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얘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얘가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얘는 얘한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있잖아요. 청구권이 있고 청구를 받으면 얘는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다만 일정 시점까지는 얘는 줄 수 없다고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어떤 항변권이 있냐 그러면 이거 받을 때까지는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물건 받을 때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거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동시에 주고받자 이 말입니다. 동시에 주고받자. 그래서 잠시 동안 일정한 그 사유를 들어서 거절할 수 있는 그 권리 항변권을 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이걸 바라볼 때는 그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의무는 아니다. 지금 권리를 설명하다. 권리를 설명해요. 그러면 거절을 할지 말지는 권리자 마음이에요. 권리자 마음이 이래 되게 되니까 거절 안 해도 된다는 거. 거절 안 해도 되고 그걸 그냥 100만 원 줬다고 해서 잘못 준 게 아니다. 잘못 준 게 아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를 주는 건 아니다는 거. 그게 항변권의 특질로서 이렇게 가시면 이래 되게 되고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지 행사를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구권은 언제든지 행사하는 겁니다. 행사를 하게 이래 되게 되고 다만 이 청구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를 들어서 거절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시행 항변 관계에 있어도 권리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동시행 항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는 없어요.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는 못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볼 거고 또 그 많이 보는 게 그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런 것들도 항변권의 내용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그 보증인이 있거든. 보증인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 어떤 게 기출되냐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돈 갚아라고 먼저 청구해야 됩니까? 이래 출제됐어요. 이래 채권자가 주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을 때 누구한테 돈을 먼저 갚으라고 청구해야 됩니까? 이게 기출이거든. 기출이 이래 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예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버리면 이게 왜 있습니까? 이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 그러니까 보증인이 한 번은 거절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는데 어떤 걸 거절할 수 있냐 그러면 얘한테 먼저 청구해 보세요. 그게 최고. 얘한테 먼저 강제 집행해 보세요. 그게 검색이거든. 그래서 얘가 한번 거절할 수 있는 권능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만약에 순서가 있어가지고 얘한테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런 권리가 나오면 안 되죠. 이런 권리가 나오면 안 된다. 따라서 이거는 순서 없이 청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순서 없이 청구에 들어갈 수 있고 보증인한테 먼저 청구했는데 얘가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얘는 한번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항변권을 행사해서 거절할 수 있다고. 그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거절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변권이라는 개념을 보신다면 잘 아신다면 이거는 순서 자체가 없다는 걸 이래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게 되겠죠. 자, 2번. 항변권에는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기적 항변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동시행 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런 거고 영구적, 영원히 말입니다. 영원히 저지할 수 있는 것을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게 한정 승인입니다. 상속인의 한정 승인들 이런 것들이 영구적 항변권이 이래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마자 3번 기타 분류로서 1번 절대권, 상대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절대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게 없고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걸 절대권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물건입니다. 물건, 소유권 이런 것들은 특정인한테만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2번 상대권은요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이 이래 되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청구를 못하게 이래 되게 되는 게 그게 채권이 되게 되고 이 개념을 법학에서는 많이 써먹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사람 간에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무효가 될 때 그때를 절대적 무효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선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것 이런 말입니다. 선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부르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그 무효를 특정인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 것, 즉 상대적 무효도 있습니다. 상대적 무효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개 선의 제3자 보호조문이 따라붙으면 그게 상대적 무효가 이래 되게 되니까 절대적, 상대적 이런 말로 나타내시면 되게 되고 그다음에 2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른 권리에 대해서 종속관계 있는 권리를 종된 권리로 부르고 대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원금과 이자 이래 생각하세요. 원금이 있어야지 이자가 따라붙게 이래 되게 되니까 종된 권리가 이자가 이래 되게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